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륙하는 중입니다. 저희와 함께 태양계 투어를 떠나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이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우주 한켠에 있는 신비로운 절경을 소개해 드릴게요. 장소에 따라서 셀카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할게요. 스푸트니크 병원 질소 메탄 빙상, 명왕성. 우주 탐사선 뉴 호라이즌즈가 명왕성의 스푸트니크 병원에서 발견한 건 바로 도랑으로 구분된 희귀한 다각형이었습니다. 이 30km 정도의 다각형은 질소 얼음과 일산화탄소 얼음으로 이루어져 희귀한 빙상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질소의 얼음은 빙하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특이한 지형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빙상 아래에는 메탄 하이드레이드층이 있어 셀 형성에 안정적인 열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질소의 얼음이 가열되면 대류에 의해 셀의 중심부까지 상승하여 셀의 가장자리를 향해 흘러갑니다. 이렇게 출현한 벌집 구조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부는 지표로부터 100m의 높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베로나 다네, 미란다. 천왕성의 위성 미란다에 있는 베로나 다네는 태양계에서 가장 낙차가 큰 다네입니다. 이런 특이한 형태가 된 것은 미란다가 무너지고 그 일부가 다시 모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대담한 추산에 따르면 절벽의 높이는 2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바닥에 도달하는데 시속 200km로 12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프리폴을 좋아하는 낙하산 애호가들에겐 좋은 놀이기구 아닐까요? 아틀라스. 명소는 왜 기억에 남을까요? 당연하지만 외형이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우주여행자라도 하늘을 나는 완탕을 보면 아무 고민 없이 남에게 자랑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토성의 위성 아틀라스입니다. 이 암석질의 융기는 토성 고리의 일부가 아틀라스 적도 부근에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로코스. 알로코스의 매력은 뭐니 해도 그 특이한 형상에 있습니다. 이 천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형의 고구마처럼 생겼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훌륭한 관광지입니다. 알로코스는 에지워스 카이퍼 벨트 내에 존재하는 큐비와너족 태양계의 외연 천체입니다. 예전에는 두 개의 다른 천체였지만 완전히 충돌하면서 웨이스트 혹은 연결부가 생겼고 지금도 두 개의 부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탐사선 뉴 호라이즌즈에서 조사할 태양계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먼 곳의 천체로 알로코스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목을 받으면서 이 큐비와노족 천체에는 고유의 이름이 필요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포우하탄족의 말로 하늘을 뜻하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앞으로 알로코스 지표에 있는 크레이터나 계곡 등의 구조는 모두 다른 언어로 하늘을 뜻하는 명칭이 붙을 예정입니다. 이모탭 지역.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해성에 있는 이모탭 지역은 태양계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원석과 울퉁불퉁한 단차와 매끄러운 단차, 둥근 구조 등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흥미로운 건 물의 얼음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밝은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이 변화합니다. 어떤 때는 증발해서 기체가 되고 어떤 때는 증발해서 기체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차가운 지표에서 응고하여 둥근 알갱이가 됩니다. 이 알갱이들은 모여서 더욱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물을 내거나 파편이 되어 흩어지거나 서로 겹쳐지는 등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혜성이 중층 구조를 하고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위성 2호의 로키 파텔라. 태양계 극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2호에 있는 로키 파텔라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는 직경 200km 정도의 화산 분화구로 응고된 지각 아래 격렬한 용암 호수가 숨어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로키라는 이름에 걸맞은 교묘한 덫입니다. 때때로 2호 내부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면 로키 파텔라의 외피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겉껍질이 너무 두꺼워져서 용암 표면에 머물지 못하고 자신의 중력으로 안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용암호의 열 손실은 10배에 달합니다. 참고로 지구상에도 같은 이름의 화산이 있는데요. 아이슬란드에 있는 로키 화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토성의 육각형.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중 하나인 토성. 이곳은 정말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토성의 북극 부근에 있는 육각형은 지구에 있는 이집트 피라미드를 능가할 정도로 멋진 존재입니다. 이 스팟은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2012년에 우주탐사선 카시니가 육각형 지역으로 렌즈를 겨누었더니 육각형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지구의 직경을 웃돕니다. 내부에서는 F1 레이싱카 수준의 시속 320km로 가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한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29,000km에 걸친 희귀한 소용돌이의 수수께끼를 해명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소용돌이의 형태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널리 인정된 설명은 없습니다. 히페리온. 히페리온은 토성의 위성 중 하나로 그 자체가 이미 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인데요. 그 불규칙한 형상과 기묘한 궤도는 하루의 길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경우 하루의 길이는 일정하지만 히페리온에서는 불과 몇 주 만에 하루의 길이가 수십 %씩 증감합니다. 멋진 여행의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또한 이 별은 지질학적으로도 굉장한데요. 크레이터 투성이인 히페리온은 말 그대로 스펀지와 유사합니다. 부피의 약 40%가 비어 있고 나머지 본체는 가벼운 물 얼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천체의 표면에는 멋진 지형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세요. 이건 2005년에 카시니에 의해 촬영된 이미지인데요. 많은 크레이터에서는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짙은 색의 물질로 채워져 있어 위성은 마치 벌집이나 이국적인 과일처럼 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으면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수성 단층 선반. 우주 탐사기 메신저는 인류에게 또 하나 태양계의 수수께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수성 표면에 선반 모양의 구조를 만들어낸 암석이나 산맥 등의 지형이 하나로 합쳐진 특이한 구조입니다. 가장 큰 절벽은 높이 3km, 총 길이 1000km에 이릅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들을 수성의 맨살이 노화하면서 생긴 주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성의 내부가 차가워지고 지각이 수축하기 시작하면서 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수축으로 인해 암층의 일부가 기복 위에서 압박을 받아 단해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구조는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지구는 여러 개의 테크토닉 플레이트가 서로 부딪혀서 기어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성에는 이런 플레이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성 표면의 단층은 이 행성의 극과 극 사이에 두 개의 띠로 누워 있습니다. 휴스턴, 문제 발생! 왜냐고요? 수성 전체가 고르게 수축했다면 지표의 단에는 두 개의 띠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배치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 해명될 날이 기대되네요. 반 알렌 띠.
태양계를 도는 여행은 모두 지구에서 시작됩니다. 지구는 그 자체로 큰 수수께끼이자 볼거리에 보고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관심을 둔 곳은 지구를 방사선으로 둘러싸고 있는 반알렌 띠입니다. 지구의 자기권은 태양풍 입자를 포착하여 우주 여행자에게 매우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흐름을 발생시킵니다. 지구권 밖으로 여행을 할 때 인간은 반알렌 띠를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극한의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강렬한 스릴을 선사할 겁니다. 이 경로는 이미 미국 우주인들이 달에 갈 때 경험한 것으로 방사선 노출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이들을 위한 특별한 경로가 개척되었습니다. 아폴로 14호 승무원들은 방사선 때 한복판을 전속력으로 통과했지만 워낙 속도가 빨라서 인체에 미칠 정도로 눈에 띄는 영향은 없었다고 합니다. 목성의 심연 2019년 5월 29일 우주 탐사기 주노가 20번째 목성 플라이바이를 하고 있을 때 말 그대로 그 심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큰 소용돌이 한가운데 검은 점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거대 가스 행성의 구름 구조에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지 아니면 어떤 광학 효과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검고 깊은 구멍이라는 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곳은 비공식적으로 심연이라고 불립니다. 화성 아라비아 대륙에 있는 크레이터. 화성은 지금 지구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류가 다음으로 처음 발을 들여놓을 천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인데요. 저희는 언젠가는 이곳에 관광편이 운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볼거리 목록에 아라비아 대륙의 크레이터를 넣은 것입니다. 이 대륙의 남쪽 사면에는 겹겹이 쌓인 퇴적물 같은 신기한 무늬가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모래 언덕에서 파도 치는 지형에 모래나 소금을 뿌린 것 같은데요.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물질의 특징이 변화하고 상층부에서는 방사상의 힘줄도 관찰됩니다. 이러한 지층은 직경 600m 이상의 대형 크레이터에서만 볼 수 있으며 소형 크레이터에서는 퇴적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수께끼의 무늬가 왜 형성되었는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설에 따르면 이러한 퇴적물은 얼음이 풍부하게 함유된 물질이 승화함으로써 형성된다고 합니다. 물질은 변화하여 평소와는 다른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무늬가 출현한 원인은 주변에서 생긴 승화 과정이 제각각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태양계 투어는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도착할 새로운 모험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